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천에 있는 맘편한 정신과 김동욱 원장님 만나서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뭐 많은 병원은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강남에 있는 병원을 많이 갔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부천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전에 병원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분위기가 제가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조금 크기도 하고 좀 그 안에 뭐 낮병동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특이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또 여쭤보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매번 인터뷰에서 하듯이 이제 원장님과 병원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맘편한 정신건강의학과는 언제 개원하셨나요? 개원한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정도요? 예. 그럼 꽤 오래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름 지역 사회에서는 자리도 좀 잡은 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 4년 정도면 안에는 그래도 자리를 좀 잡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쵸, 4년이면 원장님 대단한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유튜브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도 이미 올라온 게 꽤 돼서 저보다 훨씬 고수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그렇진 않고요. 매번 참 되게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이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좀 효과가 체감되시나요? 체감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친밀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제 오셔가지고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시고 약간 실망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화면빨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끔 영혼 없이 이제 실물이 낫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물이 나오세요. 영혼이 없는 것 같아서 진짜. 그래서 친밀감을 가지고 처음에 만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유튜브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제가 원래 유튜브 매일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럼 일주일에 몇 번씩 찍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에 찍을 때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찍고 이제 편집하게 되고 이제 그런 편집을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환자분들이 그거에 대한 또 만족도도 있으시고 또 원장님에 대한 호감도 생기니까 할 의욕도 또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제 병원을 좀 알리는 목적으로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병원 외래 다니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오셔가지고 궁금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왔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 홍보나 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가장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가급적 오래오래 찍어서 그런 면들을 좀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독 눌렀고요. 거의 구독자가 2만 명 정도. 18,000명. 그쵸. 거의 2만 명인데 저도 유튜브를 해보니까 구독자 늘리는 게 남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때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항상 응원하겠고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원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원 전에는 이제 월급을 받고 취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들도 보고 또 만나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다 좋았는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타까웠던 게 저는 이제 장기 지속경 주사제라고 해서 주사제를 주로 쓰면서 환자분들이 변화된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저로서는 참 좋았는데 이제 환자분들 많이 오시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단계로 만약에 주사를 맞고 이게 주사제라는 게 조현병 환자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주사제를 맞고 이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약을 드시고 좀 많이 좋아지시게 되면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월급 받고 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많이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정말 제대로 된 재활 치료가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이제 환자들한테 최선의 것을 주고
그리고 최대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병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끝까지 케어를 좀 책임져 보고 싶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주사제라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좋아진 환자분들이 네.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냥 막연히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다는 걸 끝내기에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네. 마지막 목표인 사회적인 관계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그래서 이제 개원을 결심하게 되고 또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개원하시면서 바로 납병동도 같이 시작하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입원실과 함께 납병원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 혼자 힘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이제 병실은 운영하진 않고요. 네. 납병원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카페도 만들었는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세팅을 좀 만들면서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납병원에 관심이 좀 생겨서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은 부천에 이렇게 터를 잡으신 이유가 또 있으신지요?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일했던 곳이 부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선후배들도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고 해서 여기서 한번 치료를 좀 해보서 좀 더 네. 나은 부분들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름이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기는 하는데 네. 또 이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혹시 또 있으실지? 그래서 이제 제일 그랬던 게 사실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네. 이제 정신과라는 것 자체가 네. 요즘에 정말 이제 사이코지만 괜찮았던 것들을 보면 이제 네. 치료 환경이 좀 상당히 잘 안정적으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이전에 드라마들을 보면 이제 막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뭐 신사슬이 나오고 막 그런 정신과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이제 너무나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울증이 됐든 뭐가 됐든 마음이 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처음에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과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마음 네. 편하게 찾으셔도 된다 네.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납병원에 대해서 네. 좀 정확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정확히 납병원이 뭔가요? 네. 근데 이게 참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그 납병원이란 게 네. 그 가장 흔한 개념의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네. 이제 낮에 시간을 보내게 만든 게 아마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념 정도로 정립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네. 이제 입원을 해서 네. 그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납병원 자체가 치료적인 관점보다는 어떤 네. 형태가 되어 있냐면 그 낮에 와서 네. 그냥 밥을 먹고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많이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숟가락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보존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네. 동네 의사들이 과연 이걸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지 이제 이해도 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고 이제 왜 필요한지도 정립이 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네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장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네. 조기 정신증이라든지 또 학교 거부나 이렇게를 했는데 네. 입원은 워낙 싫어하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반복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습이 필요한 세팅이 필요한데 네. 기존 학교에서는 또 너무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팅으로서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제가 이제 납병원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게 네. 그 환자분들 그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네.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그 환자분들이 네. 그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낮에 학교 가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한테 했는데 네. 왜 학교 가기 힘들었는지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무섭게 느껴져서 학교를 못 간다는 부분들을 근데 이 그림이 한 명이 그린 게 아니라 10명이 넘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거의 동시에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그 납병을 제가 처음 시행했다고 생각했던 게 이 친구들이 그 학교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어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에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들을 볼 때 이렇게 저희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왜 안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이 가기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는 거를 정말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 세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납병으로 찾고 관련 부분들을 연구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것들이 정말 이제 환자분들 회복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 중에 특히 직장에 다니는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느꼈던 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이 부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평생 이 한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은 약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외래치료에서 잠깐 의사들이 만나가지고 5분, 10분 진료하는 걸로는 이분들을 치료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회적 적응도 하고 답답함도 덜 느끼면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중간 단계 어떤 치료 세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의미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아도 이게 사실은 이제 병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해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큰 수익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좀 쉽지 않지 않으세요, 원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좋아지는 환자분들도 이제 저희들 오셔가지고 충분히 회복되어서 이전에 정말 취업을 못하고 집에만 있던 분들이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제 얻어가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볼 때 그리고 또 납병원을 1년 정도 다니던 친구가 학교를 거부했던 친구가 이제는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외래를 받았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부모님들도 사실은 이제 그 1년 사이에 부모님들도 납병원 왜 보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부분들을 보고 고맙다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아이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치료 세팅으로 보기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세팅만은 정말 꼭 만들어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야기할 수 통로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고 또 같이 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납병동을 운영하는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기다 보니 이제 입원을 하니까 입원 아직까지는 모든 수가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원을 유지를 해야 이제 유지가 가능한 정도로 수가가 체계가 되어 있어서 근데 정부에서 이제 2, 3년 전부터 탈원화를 주제로 해서 이제 그 병원의 입원 위주에서 이제 거주 시설과 납병원 위주로 이제 세팅을 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중간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수년 내로 이제 납병원 치료라는 것과 또 거주 시설로 이제 외부에서 조현병 환자, 만성적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그런 세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끼리 시든 좋든 이 납병원 구조 자체를 선택하고 또 운영하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의원급에서는 납병원을 운영하는 의원이 한 몇 개, 국내 몇 개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입원 병실과 납병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병실이 의원급에서 많이 없어진 추세라서요. 그래서 납병원을 대체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의 나오고 계신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저희도 그분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좀 이제 서로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의견을 알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 채널이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걸 보시고 또 납병원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은 원장님한테 연락하셔서 좋은 커뮤니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저는 충분히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장애 요인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도 새삼스럽게 느꼈고 그림에서도 알 수 있고
또 그거를 원장님이 인식하시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캐치를 하셔서 그걸 해결한 노력을 하셨다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